예정대로 오늘 우리 정석가 할 건데 방금 뭐라고 그랬죠? 정은 징, 석은 돌. 아마 금속으로 만든 악기, 우리 사물놀이 할 때 징 치잖아요. 딩징 이게 치잖아요. 징. 돌은 이렇게 편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야 우리도 그 실로폰 보면 소리가 왜 달라지지? 실로폰 색깔 때문에 달라지니? 길이 때문에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돌도 이렇게 긴 돌 중간 이게 해서 이렇게 빙빙빙빙빙 이렇게 쳤을 거다라고 추정을 한대요. 그래서 이 정석가는 딩아 돌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 딩아 돌, 딩돌, 징돌, 정석 이렇게 된 거예요. 돌속자를 써서. 그래서 정석이라는 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 괜찮아?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실은 이 정석가를 여러분들 이웃학교 시험 범위에 똑같거든요. 그래서 촬영 수업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놈들 다시 찍어줄 겸 여러분들 수업도 할 겸 합니다. 일단은 정석가는 글의 종류, 글의 갈래, 장르가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요즘에도 우리 가요 있지, 가요. 요즘 인기 있는 가요 뭐야?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노래도 다 안 부르면서, 노래도 다 못 부르면서 그 포인트만 부르더라고. 특히 초딩들이 많이 부르더라고, 이 인기 가요를. 선생님이 이렇게 출근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초딩 몇 명들이 가더니 밤양갱 그러면서 가요. 노래 다 아는지 모르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다 인기 가요인 거죠. 가요는 특별한 층에서 부른다라기보다는 가요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것은요, 되게 대중적인 거예요. 고려가요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유행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하는 거야. 여기 썸네일에도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글로 기록이 돼 있다고요. 고려시대 때는 한글이 없었잖아. 그렇지? 고려시대 때는 한글이 없었고, 한글은 세종 때, 조선 제4대 임금이 세종 때 1443년에 한글을 만들고 3년간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1946년에 세상에 반포가 되었고, 반포된 이후에 바로 막 쓰인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도 아니되옵니다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민중으로 퍼지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런 배경은 우리가 작년에 공부해서 알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되는 게, 고려시대 때는 한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글로 기록됐다라는 것은, 그럼 그전에는 뭘로 기록됐을까? 한문으로? 아니요. 구전된 거예요. 구전. 구전이 뭐냐면, 구전이 입으로 전해진 걸 얘기하는 거야. 입으로 전달된 거야. 근데 야, 입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즐겨서 흥겹게 부르다가 흔적이 남는 거예요. 잘 봐봐. 우리가 웬만한 노래들의 대부분은 1절도 있고 2절도 있고, 우리 일반 대중가요에서 1절 부르다가 잠깐 간주, 2절 부르다가 2절 끝부분에 클라이맥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4분 5분짜리 대중가요의 그 뭐 이렇게 패턴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런 패턴 같은 게 딱히는 없었을 듯해요. 근데 고려가요에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부르려면, 얘들아 인구 계급층을 보면 피라미드로 되어 있겠지. 상류층은 윗대가리에 있을 거고, 민중 하층민들은 아랫부분에 많은 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고려가요는 아무래도
이런 신분계층층에서 보면은 한 이 정도 평민층, 하층민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니까 널리 구전될 수 있는 뭐 영향력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어떤 퍼지는 인원수가 더 많았겠지. 이만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려가요는요. 일반적으로 귀족적이지 않고 평민적이고요. 평민적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릴 게 없지. 그래서 민중들의 의식이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반영된 계열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려 다음에 고려 왕조 다음에 이제 조선 왕조로 바뀌는데 우리가 다 한국사 시간에 배워서 알다시피 위화도 회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해서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이성계가 나 왕 안 해. 뭐 왕하려고 그랬던 그래 할게. 뭐 이렇게 해서 조선의 제1대 왕이 된 거고요. 왕씨, 성이 왕씨였는데 왕씨 성의 왕조가 무너지고 이씨 성의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이 바뀌었죠. 우리가 외국에다 물건을 팔고 돈으로 바꾸는 걸 무역이라고 하죠. 역은 바꾼 체인지야. 그래서 역성혁명이 이루어졌죠. 성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하는 건데 혁명은 이 조선건국을 정당화하는 측면에서 쓰는 말이겠죠. 그렇지? 역성 뭐 쿠데타라고 한다면 뭐 똑같은 말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국어 시간이니까 뭐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역사를 전공하거나 역사에 좀 전문적이거나 그러진 못해서 어찌됐건 왕조가 바뀌었단 말이야. 우리나라 현대 국가, 현대 대한민국을 생각해 봐봐. 18대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19대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 선거는 언제 하니? 원래 겨울에 했었어요. 겨울에. 선생님이 겨울에 군대 갔거든요. 생애 첫 투표가 군대 이등병 때 하던 대통령 선거 투표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대통령이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고 네 번 바뀌었은 그때 뭐가 됐냐면 중간에 탄핵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월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겨울에 하던 대통령 선거가 5월에 하라고 한다고 해서 장미 대선이라고 하잖아요. 장미 대선. 5월에 장미. 좋아. 이것까지 좋아.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몇 대, 요때부터 요때까지, 요때부터 요때까지 정확하게 그 대통령, 뭐 대통령제와 그러니까 왕권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딱 바뀌면 날짜 시간 딱 바뀌잖아요. 그렇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야, 오늘 어제까지 고려인데 오늘부터 조선이야?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렇진 않아요. 이제 와서 보니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고려였고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조선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생각한 거지 정확하게는 사람들은 모르지. 그래? 바뀌었어? 산속에 고려시대 때 산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야? 바뀌었어? 언제 바뀌었어? 뭐야 작년에 바뀌었어.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그냥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주권이 있어서 뭐가 있었어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흐지부지한 상황에서 이렇게 조선 왕조까지 이 고려의 유행가요가 흘러들어왔단 말이야. 흘러들어왔는데 이때 한글을 만들고 세종 때 한글을 만들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뀐 건 얘들아 여기가 바뀌었지 국가의 리더가 바뀌었지 여기가 바뀐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노래를 흡수해서 궁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음악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좀 조사해봐. 야 이거 있어? 야 그래? 야 이제 우리 글 있잖아. 불러와봐. 그 민중들 불러와. 야 너희들 일로 와. 불러봐. 징하더라. 뭐라고? 징하더라. 그럼 뭐 징이라는 거 딩? 돌? 뭐 이렇게 해서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적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서 요 노래 듣고 이 사람한테서 요 노래 듣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찢어진 노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윤아, 너 저기 뭐야? 너 즐겨 불렀던 노래 불러봐. 막 아이브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서진아, 너 노래 불러봐. 그랬더니 뉴진스 노래를 불러요. 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불러봐. 뭐 불러 그랬더니 무슨 뭐 BTS 노래를 불러요. 불러봐.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리고 간추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연으로 나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속성이 떨어져요. 얘들아, 뉴진스 노래를 듣고 아이브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아씨, 이렇게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냐? 뭐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소녀시대 얘기 나오면 이제 엄청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해본 말이고 소녀시대 얘기는 안 하겠고요. 어찌됐건 짬뽕 된 거야. 다 사랑 노래, 뭐 이별 노래 다 비슷해. 오케이, 참 너희들 민중들이 불렀던 말이 솔직하구나. 일단 모아보자. 모아서 여기다가 멜로디를 또 새로 입혀서 궁중의 잔치 때 쓰는 어떤 음악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고려가요라는 것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조선시대 한글 창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기록해서 궁중음악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맨 처음에 불렀는지를 모르니까 작자미상인 거라는 거야. 누가 언제 최초로 시작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 그치? 요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또 고려가요의 특징만 얘기해주고 바로 정석과 해석을 들어갈게요. 고려가요의 특징.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자가 분명하게 명시된 고려가요도 있어요. 뭐가 있지? 정서의 정과정 같은 경우는 유배간 신하가 고려가요를 부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어디서 주섬주섬 모은 게 아니어서 그건 연으로 안 나눠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고려가요, 오늘 배우는 정석가, 내일 배울 서경별곡,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 배웠을 법한 청산별곡, 그리고 또 언젠가 우리가 배웠던 가시리, 또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동동,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연으로 나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 연, 채, 연으로 나뉘어진 형식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같은 말이야. 분, 장, 채. 이 연을 하나의 챕터라고 본다면 아, 그래, 장으로 나뉘어진 형식이야. 또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분, 절, 채. 우리가 노래 부를 때 1절, 2절 하잖아요. 그래, 절로 나뉘어 있는 형식 분절체야. 분연체, 분장체, 그 다음에 분절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 형식상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후렴구와 여음구가 발달했습니다. 자, 후렴구라는 것은 뒤에 또 모여서 뒷부분에 모여서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후렴구는 반복이 되고요. 우리가 애국가 생각해봐. 요즘에 애국가 4절까지 다 아는 사람 없지. 이렇게 부르기를 강요하지 않으니까. 뭐 동해물과 백두 바로 후렴할 때 뭐야?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 길이 보존하세 하지. 2절 뭐야?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부르다가 바람서리 불면 이렇게 하다가 무궁화하고 2절 하지. 후렴하고 2절이 끝나죠. 3절은 뭐야?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뭐 쭉 하다가 무궁화 삼철 후렴해서 또 3절이 끝나죠. 4절 뭐야?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뭐 쭉 하다가 또 무궁화로 끝나죠. 후렴은요, 각 연이나 절을 끊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연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이 끝나면 다음 절이 나오죠. 그래서 후렴은 동시에 연과 연을 구분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연과 연을 연결하는 기능도 해요. 동시에
쪼개기도 함과 동시에 연결하기도 한다. 한쪽만 머릿속에 넣으면 안 돼요. 그치? 1절 애국가 1절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고 1년 끝났다. 구분했지? 남산이 하면서 또 연결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건 더 중요합니다. 후렴구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연시조에 후렴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윤선도의 어부사이사 같은 경우 보면은 후렴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후렴구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고려가의 후렴구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해요.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고려가요 정석가나 청산별곡이나 무슨 뭐 동동이라든가 가실이라든가 이 후렴구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듯한 선택지가 나오면 그건 다 틀린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 정석가와 같은 고려가요의 후렴구는요 뜻이 없어요. 그냥 리듬, 운율, 박자 이런 것만 살리기 위한 도구적 성격입니다. 뜻은 없어요. 자, 여음구는 뭐냐면 여음구는 소리가 남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음구와 같은 게 조흥구예요. 여음구는요 소리가 남아서 메꾸는 구고요. 조흥구는 그 흥겨움을 돕는 거예요. 흥겨움을 조금 더 업시키는 거죠.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돼? 밋밋하게 한 게 아니라 좀 신나는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신나는 노래 부를 때는 뭐 다 하잖아. 뭐 소리 질러 뭐 이지랄도 하고 푸처 핸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야. 노래 가사 빈 부분을 채워서 관객들의 흥을 돋구는 거이기도 하고요. 슬픈 노래 부를 때도 가만히 있나? 아니야. 슬픈 노래 부를 때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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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뜻이 있어? 새끼 이런 거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음구, 조음구도 역시 운율 형성을 하는데 기여하고요. 후렴구도 마찬가지야. 얘도 운율 형성하는데 기여할 뿐입니다. 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으나가 아니라 얘기했지만 자, 얘네들 고려가요는 대부분 작자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가 맨 처음에 이 노래를 시작했는지 몰라. 그래서 대부분 작자 미상이고 대부분 작자 미상인 게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 보편적 정서가 들어가 있죠. 보편적 정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솔직하고 진솔하며 담백하고 그 다음에 직설적이에요. 하고자 하는 말이 다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죠. 구전되다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글 창제는 정말 위대한 거야. 한글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지 않았겠죠. 그치? 또 뭐가 있냐면 뭐 사문보 율격, 사문보 7호조 율격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말고 또 추가적인 특징이 나오면 본문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겹치는 것 또한 겹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좋아요. 본문을 봅시다. 본문. 자, 볼게요.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까지 되어 있는데 1수는요. 딱히 정석가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과는 살짝 무관합니다. 다시 한번 1, 2, 3, 4, 5, 6수가 있지. 그치? 6수 중에서 맥락이 조금 떨어진 전체 흐름에서 약간 벗어난 연이 있다라고 한다면 1수예요. 1수는 나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를 거야 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었나? 이러한 구전대다 한글 창제에 기록되는데 원래는 노래였는데 이게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런 후렴구가 생겼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인트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인트로 역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석해 볼게요. 징하, 정하, 서가, 서가, 징하, 돌아, 정, 서가. 그래서 이 부분, 이 전체에서 말이야, 징하, 돌아 요 부분이 가장 제목과 관련이 가장 깊은 부분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치? 딩아 돌아. 당금은 지금이다. 딩아 돌아 지금 있습니다. 딩아 돌아 지금 있습니다. 얘는 후렴구는 아니죠. 후렴이 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얘는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다. 그리고 다음 걸 보면 선왕성대의 논의하와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선왕성대는 깊이 직역하려고 하지 말고요. 같은 말로 태평성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왕성대, 태평성대는 무엇이냐? 아무런 근심 없이 국가 전체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전쟁도 없고요. 가뭄이나 흉년도 없고요. 홍수도 없이 모든 백성들이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논의아와지이다. 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국가적 차원의 소망을 제시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아? 딩돌 여기 있습니다. 딩돌 여기 있습니다. 아유 태평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이렇게 살고자 해요 라는 얘기야. 자, 1수 끝. 2수를 보세요. 2수. 매번 정석가를 하면서 스스로 선생님이 아쉬운 게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 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건데, 사각사가 가는 모래 벼랑에, 사각사가 가는 모래 벼랑에, 이런 건 또 반복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반복이다 이런 얘기 안 해줘도 반복인 거 알 거야. 자, 무슨 뜻이냐? 모래로 된 벼랑이 있어요. 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죠. 모래로 된 벼랑이 어디 있니? 벼랑은 단단한 바위 암벽이어야 하잖아. 이런 게 있을까요? 모래야. 모래로 된 벼랑이 있을 수 있을까? 없잖아. 무너져서 이렇게 고깔 모양으로 흩어지겠지, 그치? 근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사각사가 가는 모래는 뭐냐면 아주 그냥 마르고 밟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구운 밤을 불에 구웠어요. 그럼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 밤에 생명력이 있겠어? 불에 구웠는데? 없겠죠.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좋아. 구운 밤 닷대를 심는데요. 이만큼. 구운 밤을 닷대를 여기다 심었대요. 좋아. 심는다고 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야만. 불에 구워진 밤이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도 그 밤에 우미도다 싹이 나야만,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야만
불가능한 상황을 또 설정했죠. 그럴 때 우리 오빠랑 그때 되면 내가 헤어질 수 있어요. 헤어지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설정 1, 2 콤보 2개를 다 성공한다면 내가 헤어져 주지 오빠. 못해? 오빠는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이런 얘기예요. 끔찍하지? 서진아, 우리 그만하자. 헤어져. 그래요? 일단 가느다란 모래벼랑이 있는지 보세요. 그런 게 어딨어. 구운 밤 닷대를 심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5대를 심었는데 거기에 싹이 나면 내가 그때 헤어져 드리죠. 말도 안 돼! 뭐 이러겠죠. 말도 안 돼! 이러겠죠.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불가능한 상황 설정 여기 1년에 2수에서는 2개나 있었고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상대와의 이별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려시대는 말이야. 고려시대는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그런 성평등 개념이 되게 셌습니다. 평등 개념이 되게 셌어요. 얘들아, 조선시대 때 여자가 결혼을 하다가 남자가 죽었어. 그럼 재혼을 할 수 있었나? 조선시대? 없었어요. 혹시라도 재혼을 할까봐 국가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아? 너 남편 죽었지? 너 재혼하거나 다른 남자 만날 것 같아. 안 돼. 우리 조선 유교적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어. 너 치마 푸른색으로만 입어. 왜요? 푸른색 치마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나 과부란 뜻이야. 과부는 죽을 때까지 수절해야 돼. 다른 남자랑 동침하거나 만나거나 안 돼. 그냥 그러고 평생 살아. 나 과부니까 아무도 오지 마세요 라는 것을 알려.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나온 말이 청상과부예요. 청상과부. 풀을 청, 치마상자. 옛날 근데 그 전에 고려시대는 어땠어? 고려시대는 더 고리타분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려시대는 마음껏 재혼해도 됐었어요. 심지어 여자가 남자한테 그만 살자 이제. 그러면 남자가 쫓겨나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이혼을 당하기도 했어요. 부모가 죽잖아요. 그러면 아들과 딸이 재산을 5대5로 나눴어요. 똑같이. 남자 아이들과 그러니까 자식 중에서 아들과 딸의 유산 상속 배분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로 오면은 어디 여자가 제사 지낼 것도 야 제사 지내는 남자들이 더 재산 많이 가져야지 그랬어요. 그리고 재산 상속을 평등하게 한다라는 게 몇 년 안 됐어, 얘들아. 끔찍한 거죠,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다. 선생님 동생이 캐나다에 살고 있거든요. 선생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뜻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 나 몰랐는데 어떻게 찾는다고 다 찾았는데 은행에서 자꾸 전화 와. 이거 찾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큰 돈은 안 돼. 약간 있었어. 어차피 동생 캐나다에 있으니까 내 거야. 그러고 은행 갔더니 반밖에 못 받았어요. 아니 내 동생이 나 다 가지라고 그랬단 말이야. 정말 그랬어요. 이거 내 동생이 그 관심 없고 이거 다 내 거라 한국에서는 내 거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응? 아니야 그냥 상속세도 반만 내면 돼. 받은 만큼만. 그래서 은행에 묶여 있어. 동생이 한국에 오면 찾으면 되죠. 그래서 내가 다 뺏어야죠. 선생님 동생은 나보다 더 괜찮게 사니까. 난 힘들게 살잖아 이렇게. 선거날도 막 보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 거죠. 지혜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선생님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맞지? 야 그런 게 되게 많이 묶여 있어. 무슨 뭐 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반띵만 했다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걸 받으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야 돼. 동생분이 있으시네요. 아이 캐나다에서 안 돼요. 반밖에 못 드려서 반만 받아. 잘 알아두라. 여동생이나 누나 잘 참고해. 남자들은
여학생들 잘 참고하세요. 나중에 반띵이라는 거 놓치면 안 돼. 어찌됐건 이별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야. 괜찮지? 자, 삼수로 갑니다. 삼수. 징글징글하네요. 여기도. 내일 배울 서경별곡은 더 심해요. 그건 무서워요. 거의 미저리급이에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얘들아, 옥이라는 것은 광물이지. 반지잖아. 광물. 돌이야, 돌. 옥으로 연꽃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옥으로 연꽃을 새기옵니다. 이렇게.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충격이죠. 이거를 바위 위에 젖붙이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위인데 붙여지냐 이게? 본드로도 안 붙겠다. 젖붙이기가 뭔지 알아?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옛날 사람이라. 옛날에 실과라는 과목이 있어요. 실과. 그런 거 모르지? 너희들도 있어? 실과라는 게 있어? 그래.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칼로 이런 데를 이렇게 상처를 내.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 식물을 꽂아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과나무에 배나무 가지를 꽂았더니 사과배 같은 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종류 많은 게 뭔지 아니? 젖붙이기가 가장 잘 되는 나무 중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 종류 엄청 많지. 그거 다 원래 다 개조한 거예요. 얘랑 젖붙여볼까? 그럼 뭐 혼종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게 뭐야? 얘들아, 그 머스켓 아니니? 머스켓 최초로 한 데가 어디야? 일본이죠. 근데 일본이 이걸 상표 등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따라서 했는데 잘 된 거야. 그래서 머스켓은 발명은, 그러니까 이거를 시도해서 성공한 건 일본인데 이게 머스켓은 우리나라 게 되어버렸어요. 대표적으로. 다 뭐 한 거 이렇게 젖붙이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식물이나 가능하지 않아? 근데 이 옥과 바위는 광물 아니야? 그러니까 바위 위에 접을 붙인다라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지. 그 다음에 바위랑 옥이랑 섞인 꽃이 세 묶음 피어야만 반복했고요. 또 역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죠.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된다? 이거 성공시키면 오빠 나를 떠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하지만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 안 돼라고 해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역시 똑같아요. 이별을 강력히 거부하는 겁니다. 자, 사수로 넘어가죠. 사수. 여기에서 이제 뭐를 조금씩 알 수 있냐면 이제 화자나 청자의 직업 같은 경우를 아니면 이 노래를 만든 사람 정확히는 몰라도 이런 것 원래는 철릭이라고 했으나 국영화를 시켰지만 원래는 편릭이거든요. 편릭. 천릭의 뜻이 뭐지? 군복이에요. 군복. 그래서 혹시 작자층이 군인 아니야? 라고 추측 정도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도. 자, 잘 듣고 계시지 지금? 응? 무쇠로 쇳덩어리가 있어요. 쇳덩어리. 와, 이만큼 막 와 해서 쿵 났어요. 무겁다. 지아야, 이 쇳덩 이만큼 있어. 이걸로 이거 좀 재단해. 어떻게 재단을 해? 마름질을 하다는 것은 가위나 칼 가지고 재단을 하는 건데 재단하다야. 쇳덩어리로 군복을 어떻게 가위 자대가 어떻게
재단하니 이걸 또 역시 여기서 반복했고요. 얘네들은 뭐다? 역시 똑같이 불가능한 상황을 또 설정했죠. 이렇게 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냐면 철사로 쇳덩어리를 마름질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데 거기다가 철사로 주름을 박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철사로 여러분들 아버님 차문이랑 차 꼬매? 철사로 차를 꼬매는 거예요. 차 문짝을.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하죠. 역시 얘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네요. 얘는 두 번째네. 이것도 힘든데 그 옷을 입고 다 헐어야 돼요. 그럼 몇만 년, 몇천만 년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헐도로 입으려면. 그럼 얘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한 번 더 한 거죠. 괜찮니? 여지껏 다 둘이었는데 얘만 더 빡세네. 하나, 둘, 세 개까지 있네요. 이거 세 개를 성공해야만 그때 오빠랑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별을 강력히 거부하는 거죠. 자, 다음에 오수, 육수 같이 볼게요. 오수를 보시면 역시 무쇠 아까도 나온 건데 쇳덩이로 황소 매 하는 소를 만듭니다. 그래, 이건 그럴 수 있지. 뭐 쇠를 녹여서 그럴 수 있다 쳐요. 반복.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없죠. 만약에 소가 살아있는 거라면 되는데 죽어있는 동상을 만들 수 있지만, 근데 이거를 그래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고 하자. 살아있는 소일 테니까 여기는 살아있는 소로 설정했으니까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쇠로 만든 소를 쇠로 만든 산에 놓습니다. 얘도 역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죠. 쇠로만 되어 있는 산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쇠지. 그리고 나서 그 쇠로 만든 소가 쇠로 만든 산에 있는 쇠로 된 풀을 먹어야만 반복을 했고요. 역시 여기도.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래야만 유덕하신 님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죠. 자, 다음에요. 다음에 또 보시죠. 이 육수는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지? 그렇지. 이게 서경별곡에도 있어요. 똑같이.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하면 되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역시 반복이 이렇게 있었고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라는 내용은요, 이런 거야.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바위야. 근데 구슬 하나의 구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슬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실로 연결한 거죠. 이거 얘가 바위에 떨어져서 깨진들. 그러면 떨어지면 생략된 말 구슬은 깨져도 끈이 끊어지겠어요?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지죠? 라는 설의 법이지. 즉 구슬은 깨져도 라는 의미는 뭘로 해석하는 게 좋으냐면 우리가 구슬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깨져도 언젠가는 그 사랑이 이어질 거다라는 끈은 믿음이죠. 믿음은 끈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재회에 대한 확신은 안 끊어집니다. 오빠가 다시 나에게 올 거다라는 확신 전 정말 믿어요. 마찬가지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별을 해서 천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대를 향한 믿음은 안 끊어집니다. 이 믿음이 곧 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설의 법이야. 자, 이제 설명할 것은 뭐냐면 6수에서 얘기했던 요 서경별곡이라고 메모한 거야. 자,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에서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와 똑같은 게 똑같이 서경별곡에 이연에 나와 있거든요. 추워서 그렇구나. 조금 이따 끄자. 봐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것이 왜 정석가에도 들어가 있고 왜 서경별곡에도 들어가 있을까? 이유는 뭘까요? 그래. 하다 보니까 모은 거예요. 고려시대 때 민중들이 불렀던 노래를 모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서경별곡이라는 데서도 겹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정석가에서도 겹치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경별곡에 있는 이유가 고려 민중들이 노래를 모아서 조선 왕조 궁전에서 재편하다 보니 겹친 부분이다 라고 봐도 되겠고요. 이런 해석들도 해요. 겹치는 거 알았는데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 표현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쓴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아?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 있으실까요? 어디? 어디? 소가 있는 산. 쇠로 만든 산. 아니야. 소나무산에 놓으면 안 돼. 해석이 안 되죠. 산이 아이언 마운틴이에요. 철로 된 산이야. 쇠가 여기서 소가 아니라 철로 된 산이야. 그래야지 쇠로 돼야지 쇠풀이지. 괜찮죠? 혹시 또 질문? 어떻게 다르지? 이거는 해석본 아니에요? 해석본. 원문은 너 학교에서 원문을 받았니? 원문 연구 나와 있어요. 또 상관없죠. 원문이랑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뭐 옛날 고어 표현, 중세국어 표현, 중세국어 조선 초창기에 옮겼기 때문에 중세국어 버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선생님은 그냥 해석본을 한 건데 그 너희들 중세국어 버전으로 된 거 보고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만 봐도 뭐 딱 보면 연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질문.
괜찮나요? 좋아.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